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10차시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사람은요, 멘델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생명공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학자예요. 멘델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을 통해서,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유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델은 사진 속에서 보는 것 같이 좀 흔하게 생겼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유전에 대해서 많은 법칙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금은 또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 과학자가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과학자는 좀 상당히 운이 좋은 과학자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된 지식을 얻거든요.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왜냐하면 예외 사례들도 많이 나올 거고 또 그것들을 다 통용할 수 있는 일반화 지식을 찾는 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맨델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특출난 사례들로 실험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쉽게 일반화된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왜냐 그 예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주장했는지 오늘은 그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용어를 한번 알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교과서 190쪽에 있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형질이란 것은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시로 보면 뭐 눈꺼풀 모양이 어떠냐, 눈 색깔이 어떠냐, 뭐 머리카락이 어떠냐 등등등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형질 중에서도 대립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입니다. 예를 들면 눈꺼풀에서도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잖아요. 무쌍이 있고 유쌍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눈꺼풀 모양으로 구분을 하되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형질, 이것을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단어가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흔히 알고 있죠. 아빠, 엄마를 내가 닮아가는 거, 닮은 거. 그리고 내 자손도 날 닮을 거. 이런 걸 우리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형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과제가 나와요. 자, 우리 대립형질이 이렇게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아니 다른 애완동물들에서 볼 수 있는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립형질에 대해서 예시를 세 가지 찾는 겁니다. 찾기. 요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용어 정리가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탐구 활동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예시는 이제 과제로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지금은 맨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질은 그거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씨 모양, 색깔, 꽃잎 색깔, 꼬투리 모양, 꼬투 색깔 뭐 이런 것들 형질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같은 콩이지만 다른 형질을 띌 수 있죠. 대립 형질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뭐 씨 색깔로는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등등등등등 이게 다양한 한 생명체라서 형질이 막 제한적인 건 아니고요. 엄청 다양하게 있고 그거에 따른 대립 형질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맨델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맨델은 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다 이렇게 다 이 법칙을 따르진 않는데 콩이 또 유난히 이 형질이 서로 연관이 좀 덜 일어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종은 뭐냐면 그 모양,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손을 낳아도 계속 그 자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데 둥근 완두랑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지 완두를 교배를 했어요.
어,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았더니 그러면 순종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순종끼리 섞였어. 그러면 우리 잡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종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100%의 확률로 둥근 완두만 나오는 거예요. 오, 특이하다.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가 있었는데 왜 둥근 완두만 나와요? 이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그 형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성이라고 부릅니다. 순종끼리만 봤을 때는 구분할 수 없어요. 얘들끼리 교배를 해서 나오는 잡종이 1대가 얘가 뭐가 나타나는지 그 우선시 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숨어 있는 형질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나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맨델이 한 거죠. 색상으로 구분한 겁니다. 노란색 순종 완두랑 초록색 순종 완두를 교배를 해서 잡종인 콩이 나타났는데 초록색은 안 나타나고 노란색만 100% 나타난 거야. 그건 노란색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그렇죠. 잡종 1대에서 나타난 순종의 형질, 이거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한다 했고 숨어 있는 걸 우리는 열성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어렵나요? 쉽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법칙을 붙였어. 우성, 열성의 법칙, 줄여서 우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뿅뿅 이렇게. 선생님, 생각보다 쉬운데요? 맞아요. 멘델은 이렇게 처음 발견했고 요걸 이름 붙여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우열의 법칙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우리 다른 식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받은 거죠. 염색체 안에는 그 특징을 결정하는 무슨 자가 있는데, 그쵸? 유전자가 있습니다. 크기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각각이 우리 몸에 표현되는 유전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게 뭐 우열을 따져가지고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멘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러면 요거를 알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써볼게요. 자, 둥글고 주름진 것 중에서 둥근 거가 잡종에서 표현이 돼서 둥근 완두가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었죠. 역시 왜 이러냐? 네. 우성이었고 주름진 게 열성이었어요. 둥글다를 영어로 하면 rounde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성의 영어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성을 표현할 때는 그 영어의 대문자로 써줄 거고요. 열성을 표현할 때는 이 형질에 대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성에 대한 영어 알파벳의 소문자를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니까 똑같은 것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둥근 거 rounded는 R이죠. 그래서 우성이기 때문에 대문자 R, 대문자 R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열성은 주름지 wrinkle인가? 아니죠. 우리 형질은 우성의 영어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R인데 열성이기 때문에 small 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요 순종이 둥근 완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만 라지 R밖에 못 만들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주름진 완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small r밖에 없습니다. 주름진에 대한 유전자죠. 이 생식세포들이 두 개가 와서 만났어. 그랬을 때 라지 R, 스몰 r로 유전자가 표현이 될 거고요. 유전자 자체에서도 라지 r이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r은 표현이 되고 주름진 완두인 스몰 r 유전자는 표현이 안 된다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쉬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건 아까 한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우성이 뭐죠? 우성은 지금 잡종에서 노란색이 표현됐으니까 노란색 완두가 우성이고 초록색 완두가 열성입니다. 그럼 우성의 영어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노란색 영어로
yellow 해가지고 y죠. 우성 쪽에서는 large y, large y. 초록색 만두는 green이니까 small g, small g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어는 우선 거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y이긴 한데 열성에 있는 부분이니까 small y, small y 이렇게 따진다고 했어요. 그럼 large y, large y 중에서 생식세포 만들면 하나가 large y로만 만들어질 거고요. 열성의 small y, small y인 경우에는 large y가 아니라 small y 요 하나만 만들어질 거잖아요. 요거가 지금 잡종 1대에 와서 결합을 한 거니까 large y, small y라고 잡종은 무조건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large y는 우성 유전자, 스몰 y는 열성 유전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금방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는 거와 상관없이 뭐 large y, small y 이렇게 표현됐죠. 이거 적었잖아요. 이거는 눈에 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전자를 이제 생각해낸 거잖아요. 요거는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표현형은 눈에 보는 거, 유전자형은 우리가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완두씨 모양 같은 경우는 표현형으로는 씨 모양 뭐가 있었지? 둥근 거, 주름진 거 있었고요. 색깔로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유전자형은 둥근 거는 우성이었으니까 라지알, 라지알 혹은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표현되죠. 왜? 요래도 라지알만 표현이 될 거니까요. 보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유전자형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주름진 거는 열성이니까 스몰알, 스몰알 순종밖에 없습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죠. 라지 y 순종도 있지만 라지 y, 스몰 y 잡종도 있다. 그래도 노란색은 표현이 될 거니까. 우선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초록색도 마찬가지죠. 열성, green 이렇게 GG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small y 순종을 유전자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표현형과 유전자형. 표현형은 보는 거, 유전자형은 우리가 맞춰보는 거, 찾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래서 두 번째 과제예요. 네, 교과서에 있는 요거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둥근 완두 유전자형은 라지알이고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식세포는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잡종 1대에서는 표현형은 어떻게 돼요? 표현형은 둥근 거 나오겠죠. 둥근 완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유전자형은요? 형은 라지알, 스몰알. 왜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씩 딱딱 들어가서 이제 유전자형을 갖추게 되겠죠. 신기하죠? 자, 그럼 마무리로 페이지 191쪽에 가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둥근 완두만 얻는 경우 우성의 형질은 지금 잡종에서 둥근 완두만 나왔다고 했잖아요. 100%로. 그러면 우성은 둥근 완두가 되겠고요. 열성은 숨어있는 애니까 주름진 완두가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이에요.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를 교배했을 때 얻은 자손은 항상 키가 컸다. 키 큰, 키 작. 완두가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얘는 무조건 키가 컸다 이거죠. 키 큰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키 큰이 우성이고 키 작이 열성이네. 그럼 얘 순종이라고 100%라고 했으니까요. 위에는 순종이겠죠. 키 큰 라지 T 왜냐면 T라고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키 작 열성이니까 스몰 T 순종. 그래서 지금 교배를 했더니 키 큰이 나왔는데 키 큰이 줄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 T, 키 작이 줄 수 있는 거는 스몰 T이기 때문에 얘는 잡종이죠. 잡종이고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과제가 2개가 나갔는데요.
위두랑 과제방에 똑같이 2-10차시를 학번 이름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과제 두 개인 거 까먹지 마시고요. 영상을 대충 이렇게 훑어서 넘겨버린 친구들은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법칙, 오늘에 배웠던 법칙, 우열의 법칙은 기본으로 해서 이제 또 두 가지 법칙도 더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기운이 빠지고 대충 해버리면 뒤에 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대로 안 되겠죠.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저 과제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탁바.